진짜 시장 기대에 충족하거나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지금하고 완전 반대의 흐름을 보였겠죠.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나왔지만 아직 생산자 물가지수도 목요일날 저녁에 발표가 되죠. 자, 게다가 이게 우리나라 금요일날 또 우리나라는 휴장인 만큼 아무래도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컸었거든요. 내일 저녁 지표 발표에 따라서 미증시가 주말간 또 변수라던가 이런 불안감으로 만약에 미증시가 목금이 흔들려 버린다. 그랬을 때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큰 파도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만큼은 내일 일단 시장은 매도 혹은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내일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대체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뭐 현금이 좀 없다 싶은 분들 중에 오늘 좀 잘 올라가고 내 종목이 보합권, 수익권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내일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살지 모르겠네 이거죠. 자, 오늘 이제 제가 뒷부분에 이제 OLED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산업군에서 뭔가 강력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따라잡자니 이게 그렇게 계속 갈 이슈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 추격 매수 하기에도 영 윗골이라는 종목들이 많고 그렇다고 뭔가 미리 준비하기에도 좀 애매한 이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메인 이슈가 좀 부재하다, 이 이슈 공백기인 시장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100 한 4, 50포인트부터 3,200 한 6, 70포인트 이 단기 박스권을 8월달 안에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권은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200 한 7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필요할 거예요.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해서 이 자리를 뚫게 될 텐데 그 이슈가 뭐가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 기대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표까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을 내비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증폭되면서 올라가겠죠. 자, 그랬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는 섹터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메인 섹터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죠. 자, 근데 지금부터 그런 종목을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도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해졌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너무 무리해서 매매를 하게 했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전 똥으로 나왔네? 그래갖고 시장이 실망했네? 나스닥 추세선 상단 이탈했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한 3,140포인트. 자, 그 자리 같은 경우는 60분 봉상 볼벤 하단 라인입니다. 자, 이 자리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만약에 주말간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빠졌고 코스피가 이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래로 투매 단기 우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3,000포인트 정도 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무조건 금리 인하 될 거야, 9월달에 무조건 될 걸 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면 뭐가 위주로 빠지냐면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예민한, 금리 정책에 예민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위주로 하락을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사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기에 돌발 이슈가 뭐가 뜰지를 예상하면서 종목을 잡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메인 섹터에 힘을 주기도 다소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찾아서 빨리 매수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박스권 상단 3,270포인트 넘어가는 거 보고 내가 뭐 그때 가면 어차피 이유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일 테니까 그때 가서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힘을 빡 주지 뭐. 아니면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걸 보고 이제 이탈하니까 시장 단기 조정 한번 올 수 있겠다. 코스피 3,000포인트 정도까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는 현금을 좀 손절을 하서라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3,000포인트 부근 왔을 때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때 가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발성 이슈냐, 지속성을 가진 이슈냐 이런 걸 좀 체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OLED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뉴스는 단발성 이슈예요. 하지만 지속성 이슈로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섹터 얘기 좀 더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남겨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지금 따라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차피 단발성 상승으로 올라간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최소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눌림을 줬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급등하는 종목 일단은 사고 생각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종목군들, 오늘 힘이 좋았던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상승폭, 오늘이든 최근에 나왔던 상승폭의 절반 정도 되는 조정 시점을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종목 분류해 놓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안전한 매매가 될 겁니다. 워낙 이슈 공백기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윗꼬리를 빼는 종목들도 많고 단발성 이슈로만 끝나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당일날 뉴스 보고 당일날 상승하는 거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장 지수가 3,100, 40포인트 여기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럼 뭐가 움직일까라고 한다면 자, 오늘 시초에 시장 지수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밀렸다.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하면 뭐 그냥 갑자기 좀 밀리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섹터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코로나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뭔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접근 방식이거든요. 자,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확진자 늘어난다고 과거처럼 팬데믹 오거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이 엄청 증대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이 이슈 공백기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메인 이슈가 부재한 상황, 그러니까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이슈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뭐 써먹을 만한 이슈 없나? 근데 저거는 분명히 며칠 전에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재탕도 하고 뭐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재탕 삼탕 하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거나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통 시장이 막 불안해. 인플레이션 지표 높게 나와서 시장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때 있죠. 메인 이슈도 없는데 시장에 불안감이 좀 생기고 경계심이 생겼을 때 관심을 받는 게 코로나 관련주예요. 그때 가서는 뭐 괜히 코로나 관련주 뭐 확진자 늘어났답니다. 뭐 이런 뉴스 하나만 던져줘도 사람들이 되게 눈 뒤집고 달려들 거거든요. 어차피 갈 것도 없는데 왠지 시장 좀 불안해. 아직 뭔가 확실한 상방을 느낄 만한 뭔가도 없어. 라고 할 때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주 올라갈 때 코로나 관련주 확진자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일 시초에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막 경계심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심이 막 생겨요. 막 이러면서 시장이 영 힘이 비리비리하고 막 힘이 또 그냥 하락하는 모습을 막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코로나 확진자 뉴스 떠도 안 움직여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시장이 별 이유 없이 경계심, 불안감, 마땅한 이슈 없이 빠질 때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매도세가 커졌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산업 이슈인 OLED 관련 이슈가 던져지면서 OLED 관련주들, 자, 이쪽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섹터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올라가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뭔가 이슈가 없어서 코로나 이슈로 왔던 건데 산업 이슈가 등장을 했네. 일단 그러면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코로나 윗꼬리 빼고 OLED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내일 시장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327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 시장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3130포인트 이탈하는 거 보고 이탈했을 때 약간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늘려놓고 3000선을 기다렸다가 메인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하시던가. 지금처럼 애매하게 껴있는 구간에서는 돌발 이슈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내내 나왔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죠. 자, 제가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주식정보방에서 글을 읽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 말부터 강조했던 것들 있죠. 올 하반기에 움직일 섹터다.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움직일 거다. 사실 이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왜 휴대폰 부품 관련주를 봐요 했는데, 그리고 나서 파이nem텍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파이nem텍 이건 힌지 관련주라서 사실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건 올 상반기는 AI 소프트웨어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되고, 또 삼성전자랑 애플이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이 둘이 공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자주 말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시장에서 관심 안 줄 때 말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파이nem텍 올라가고 BH 올라간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죠. 자, 힌지 관련주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거, 아직 안 올라간 건 OLED 관련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만약에 금요일날 애플의 주가가 215불 위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 OLED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OLED 올라가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시점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서 많이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왜 카메라 모듈하고 OLED를 보래?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월요일날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갖고 LG이노텍 수익 실현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럼 OLED 관련주 남았었는데 그것도 오늘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 뭐 그래도 중국 뭐 BOE 관련해가지고 뭐 뉴스 떠가지고 뭐 OLED 관련주 움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했죠. 뉴스 때문에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갈 시점에서, 돈이 이동할 시점에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슈 뭐 아직 확정적으로 판결 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렇다고 BOE 주가가 완전 막 개박살나고 폭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거다 싶어서. 자, OLED 관련주에 사실 오늘 재료는 사실 지극히 단발성인 이슈예요.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지 이게 지속적인 상승의 재료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계속 OLED 좋다 할 겁니다. 뭐 방송에서나 어디 뭐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꼭 올라간 다음에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OLED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정말 OLED 패널에만 집중을 할까요? 진짜 카메라 모듈에 집중을 할까? 연성회로 기판? 이거에 집중을 하고 왜 힌지 관련주에 집중할까요? 얘네들이 교집합이 되는 게 뭐죠? 결국 하드웨어 기기예요. 그 하드웨어 기기에서 최근에 애플 주가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애플이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애플 쪽에서 이슈가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는 건 애플의 고점이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애플이 영위하는 산업 중에 애플 쪽에 매수세를 자극하고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밖에 없어요. 애플 폴더블폰뿐만 아니라 XR 기계, VR 기계, 여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괜찮죠. 자,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월 10월 달인가요? 그때 XR 기기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출시 예정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메타가 지금 그 스마트 글라스 이거 올 10월 11월쯤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VR 기계, XR 기계, 스마트 글라스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부터 그쪽에 눈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 거고, 거기 관련된 섹터 안으로 돈들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OLED 관련주 이슈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의 일부는 반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한 지금 OLED 휴대폰 부품 관련주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한 단계 더 밸류업되기 위해서 나올 이슈들은 XR, VR, 스마트 글라스, 여기에 대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하드웨어 기기들, 여기 이슈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은 시장의 관심을 끌고 차트를 재정비하고 사람들한테 본인의 관심, 지금까지 OLED 엄청 소외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을 박아주는 거죠. 저희 좀 끼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약간 관심 끌었다 생각하시고 거래량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사서 사실 고점은 갱신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지수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오늘 상승분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반납한 시점,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내가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 진입을
추가 배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OLED 관련주로 전략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비운의 종목이 있죠. 또 그 LG 디스플레이, 뭐 BH, 뭐 덕산네오룩스, 일진 디스플레이, 뭐 P&H 테크, 뭐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괜찮고, 일단 한국컴퓨터도 한번 좀 가볍게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했으니까 가볍게 남겨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약간 애플 관련 OLED 찐 수혜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크게 관심 못 받고 있어요. 배당 엄청 많이 주고요.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480선 위에서 한 2, 3거래일 정도만 안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 한 15%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국컴퓨터도 일단은 지금 흐름 괜찮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익시스템. 자, 이게 사실 오늘 되게 재밌게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OLED 증착 장비에 관해서만큼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OLED 장비 관련주 중에 대장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 선익시스템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에다도 장비를 납품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장비를 납품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 BOE에다가 장비를 납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익시스템 너 BOE 관련주 너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장중에 폭락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건 과대 낙폭으로 보여지거든요. 투매성 낙폭이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OLED 확장이라던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 동시에 아까 제가 말했죠. VR, XR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여기 이슈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형성이 됐을 때 보통 선익이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OLED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컸던 이유, 과거에 컸던 이유는 그 XR, VR 기계, 메타버스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OLED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OLED에 관심이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OLED라는 섹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XR, VR, 메타버스, 스마트 글라스, 여기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OLED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OLED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XR, VR 기기, 여기에 대한 이슈가 형성될 가능성 높고요. 여기에 관련된 대장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선익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느낌의 박스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뭐 대략적으로 한 38,000원과 41,000원 박스권을 가지고 가다가 오늘 이제 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갈라나 있는데 갑자기 너네 BOE 납품하는 회사지 하면서 갑자기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부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거는 투매성 낙폭이기 때문에 되려 오히려 이전은 이게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37,500원 정도까지 이 단기적인 여기 박스권 하단을 회복하는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선익시스템 차트 보면은 60분봉, 볼린 120분봉, 볼벤 상하단선 진짜 수렴한 상태에서 볼벤 상단 타다가 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37,5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이 투매선 낙폭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37,500원에 안착을 해서 뭐 한 두어 시간 버텼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1,000원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이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애플 쪽이라던가 메타 쪽, 그리고 아니면 삼성전자 쪽에서 XR 이슈가 던져진다라고 한다면 43,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 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추세가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종목은 지금 볼린저 밴드 중단선에서 횡보하고 있을 뿐이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해서 하락 추세로 진입한 게 아니죠.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 자리는 33,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이 종목은 45,000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33,000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 여부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괜찮은 종목이 이유 없이 별 시덥잖은 걸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